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떤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네, 오늘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내용 확인해보기 전에 헤드라인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원만하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오는 20일 회의에서 그리스의 44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출안을 잠정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바로 네.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인데요. 부장님, 이미 이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주요 뉴스가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실제로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는 재정 절벽 이슈가 이미 끝난 문제다라는 그런 선언성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의외의 재정 절벽 이슈가 시한인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폴리티코의 분석이 되겠는데요. 특히 대선에서 패배한 공화당 예상을 깨고 재정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 또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의 책임을 묻는 비율이 압도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재정 절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같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결국 이에 따라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자 증세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전일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재정 절벽을 피하는 합의를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였다는 점 투자 심리 개선에 크게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보다 간밤에 지금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게요. 시장이 좀 원하는 것처럼 좀 다음 달 초라도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네,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택 지표가 지표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주요 지표 또한 이 같은 기대감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가 11월 주택 체감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전달 대비 5포인트 오른 46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난 2006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상치는 전월과 같은 4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전망보다 상당히 좋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체감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황을 판단하는데요. 50을 넘어서면 업황이 확장되고 50 이하는 아직까지 위축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지난 4월 이후에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부양 정책에다가 모기지 금리가 좀 사상 최저 수준을 좀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긍정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베리 루텐버그 협회 회장은 미국 전역에서 압류주택 재고가 줄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만큼 매물이 예상보다 줄면서 주택 가격 상승이라든가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신규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들이 최근 가격 하락이라든가 금리 혜택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금리는 현재 3.3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상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주택 시장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재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택 매매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기존 주택 매매가 2% 넘게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가 10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전월 대비 2.1% 늘어나서 479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예상치 474만 건에 비해서 3만 건 정도 웃도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모기지 금리 하락이라든가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시장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재고 또한 감소하고 있는데요. 주택 재고는 같은 기간 1.4% 줄어서 214만 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12월 이후에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되겠고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주택 판매 가격 또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은 17만 8,600달러를 기록을 해서 11%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는 이제 기업 실적으로까지 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로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자재 업체인 로스의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또한 호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스는 오늘 3분기 순이익이 3억 9,600만 달러, 주당 36센트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와 대비한다면 76%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뭘 제외할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40센트를 기록을 해서 예상치인 35센트보다 5센트 늘었습니다. 매출 또한 1.9% 증가했는데요. 오늘 실적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스의 주가는 6% 가까이 급등한 채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서 발표된 홈디포 역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주택 관련 업체들의 승승장구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을 좀 살펴볼까요? 로이터 통신 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긴급 대출에 나설 전망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오늘이죠. 20일, 오늘 저녁에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그리스에 대한 대출안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의 44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출안을 승인할 것이다 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유로존은 원칙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대출 동결을 해제하는 정치적인 지지에 나설 것이다 라고 로이터는 전망을 했는데요. 그리스의 부채를 줄이고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그리스가 긴축 조건을 좀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릴 전망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로존의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긴축 조건이라든가 그 밖의 여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로이터 또한 그리스에 대한 지원은 긴축을 비롯해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의 채무 삭감이라든가 추가 지원에 대한 방안은 오늘 30일까지 각국 위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서 EU라든가 IMF 같은 트로이카는 28일 그리스의 개혁 이행 사항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3일에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적인 대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 쪽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여전히 시장에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스페인 금융권의 악성 채무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유로존의 대표적인 중채무국이 되겠습니다. 스페인의 금융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스페인 금융권의 악성 채무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스페인은 물론이고요. 유로존 전체 금융권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페인 중앙은행은 지난 9월 현재 금융권의 부실 채무가 전체 대출의 10.7%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8월에 10.5%에 비한다면 0.2%포인트 오른 수치가 되겠습니다. 엑스로는 1,822억 유로를 기록을 해서 한 달 만에 35억 유로를 증가했다라고 스페인 중앙은행은 밝혔고요. 스페인 금융권의 부실 채권 역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꺼진 부동산 거품이 부실 채권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스페인 금융권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유럽 증시가 미국발 호재에 또 급등을 했죠. 네, 오늘 유럽의 주요 증시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2.2% 가까이 올랐는데요. 27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고요. 영국 증시 FTSE 100 지수가 2.36% 올랐습니다. 프랑스 증시가 3% 가까이 올랐고요. 독일 증시 역시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좋았습니다. HSBC가 4%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 어제 중국 핑안보험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이런 업종에서는 BP의 주가가 3.6% 올랐고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그리스 증시도 상승했고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약재 있었지만 스페인 증시 쪽에서 상승했다는 점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태성 부장이 정리해온 세 가지 헤드라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공포가 끝났다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도 이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미 주택건설협회 11월 주택 체감지수가 지난 2006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20일 회의에서 그리스의 44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출안을 잠정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나왔습니다. 자, 미국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 전해주시죠.